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OMC 결과 이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FOMC 내용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 내용입니다. 9월 점도표,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점도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9월 점도표 중간값을 보내라면 2022년 기준으로 기존의 3.375%였는데 4.375%로 올라간 1%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2023년 기준으로 3.75%였는데 4.625%로 0.875% 올라간 모습, 2024년 기준으로는 3.375%에서 3.875%로 0.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 기준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 공개된 이제 점도표인데 2025년에 2.875%로 기존의 중립금리를 2.5%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보다 높은 금리를 2025년까지 이 중립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지금 2025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표상으로 보면 올해 남은 두 차례 FOMC 회의에서 1.25% 정도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현재 11월 0.75% 금리 인상 그리고 12월 0.5%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는 0.75% 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추가 1회 인상을 더 시사를 하고 있으며 시장이 우려했던 5%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보다 점도표 부분에서는 그렇게 쇼크가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이 점도표에서 5% 이상이 나왔었으면 증시가 큰 폭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은 해주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증시가 더 밀리면서 나름 이제 마이너스 2%에 가까운 하락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이제 마이너스 1.7% 빠지면서 3183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1.79% 빠지면서 11,220포인트, S&P 500은 마이너스 1.7% 하락하면서 3,789포인트로 현재 3,800선도 무너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3,900선, 굉장히 거래량이 많았던 3,900선을 기술적 지지라인으로 보았는데, 장중에는 물론 3,900선 잠깐 상회를 하였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3,800선까지도 무너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파월 기자회견 물가 관련 내용을 먼저 보면, 경제는 물가 안정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격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며 경제의 기반을 제공한다. 연준은 물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과 결의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제한적인 스탠스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도 장기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지금 현재 파월의 금리 경로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느 시점에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위해 그리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제한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제한적이라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라면서 금리 인하 조건, 첫 번째로는 추세 이하 성장, 두 번째로는 소프트한 노동시장, 세 번째로는 2%대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단 실제로 2%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현재 코어 PC든지 CPI든지 이런 경제 데이터들이 확실히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그룹이 연말까지 1% 인상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고통 없이 물가 안정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앞으로 지금 보이는 지금 현재 9월 수정경제 전망도 같이 나왔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서 수정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올해 성장률을 1.7%에서 지금 현재 0.2%로 대폭 하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3년 GDP 성장률도 1.2%, 1.7%로
모두 6월 대비 하향했으며 장기 전망치도 1.8%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GDP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업률은 2025년까지 4%를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 4.4%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장기 전망치는 4%로 지금 현재 6월 전망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코어 PC입니다. 이 코어 PC를 2%까지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코어 PC 지금 보시면 물가는 코어 PC 물가는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2024년 2.3% 그리고 2025년에 1.1%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도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코어 PC 물가의 장기 전망치는 2%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4년 이후 2025년 좀 더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장 2023년에 물가가 급격히 내려가는 것은 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금리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과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회견은 기존 스탠스와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단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인플레가 명확하게 안정화되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파월 연설 종료 이후 지금 현재 급격하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유가는 이제 하락한 모습 0.99%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가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푸틴의 부분 동원령 이후 지금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히려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으로는 지금 현재 러시아 관련 소식들이 장 초반에 주를 이루었는데 러시아의 부분적 군사동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푸틴이 이번에 연설을 통해 부분적 군사동원을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로는 예비군을 현역으로 투입하면서 약 30만 명 규모를 지금 현역으로 투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기 생산 증대, 이에 드는 자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특별히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던 러시아였지만 이제 서서히 그 공세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5만 명이 넘는 현역 군사들이 죽은 상태라 예비군까지도 전쟁에 동원하는 모습이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예비군을 동원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러시아의 예비군 규모는 200만 명이며 이 중에 30만 명만 동원되는 것이라 총 동원령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는 의지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인 헤르손주, 돈바스, 자포리자주 지역 등에 대해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더 끌어갈 의지가 없어 보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영토까지도 차지하려고 계획 중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표된 이후 유가, 천연가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였던 부분이고 특히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도 다시 하락한 모습 83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7.78로 지금 0.82% 상승이 나왔지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S&P 500이 이제 3,80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 지금 제공한 자료를 보면 S&P 500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 다음 지지라인 3,900 아래의 지지라인에서는 3,738포인트, 3,712포인트로 3,700 초반선을 꽂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 저점 3,600 초반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레벨에서 본다면 S&P 500이 장 막판에도 반등하는 모습 없이 흘러내렸고 지금 위에 매물대가 즉 거래량이 많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저점 테스트를
한 번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잘게 분할 매수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현재 이제 성급하게 불타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제가 어제 이제 테크팬 채널을 통해서도 증시가 오를 땐 성급한 불타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FMC 회의 결과 보고 대응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가 베팅으로는 UPRO ETF를 매수를 했지만 그래도 불타기를 할 단계는 지금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념물 국채로 인해 FOMC 결과 이후 현재 4.05%, 4%대를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 현재 4.1%까지도 찍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해 보이느라고 생각이 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마이너스 1.32%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3.53%로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종목들이 거의 하락한 모습, 하지만 전 종목이 하락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엔비디아는 0.65%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300.8불로 겨우 300불을 지지를 했더라고 봐주시면 되고 2.57% 하락, 아마존은 마이너스 2.99%, 애플은 마이너스 2%,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44%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을 뚫어내면서 111.03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애플의 달러 강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플의 앱 수수료를 올릴 계획으로 지금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대 증시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보시면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61.73%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GTC가 지금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일 GPU 기술 컨퍼런스 GTC에서 마침내 PC GPU 신제품을 공개를 했고 해당 제품은 이전작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성능 개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GPU 후포에 대한 이제 현황을 공유해 주었으며 차기 좌율주행 프로세스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게이밍 부분 재고 조정, 대출 수출 규제 등 우려 요인들에 대해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 개선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나스닥 지수가 1.5%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한 모습, 그리고 SLXL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파월 연설 직후 지금 현재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SLXL은 마이너스 2.56% 빠진 하락한 모습, TQQ ETF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49%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장 종료 후에도 지금 SQQQ 같은 경우는 1.23% 애프터장에서 오르고 있으며 지금 종가도 5.5% 정도 오르는 모습, 증시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QQQ 같은 경우 RSI가 34.33, CCI가 마이너스 116.01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0.62%로 다시 마이너스 30%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RSI가 30에 다시 도달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전저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SPI는 이제 RSI가 33.5에 위치하고 있으며 CCI가 마이너스 136.36,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1.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DIA ETF도 마찬가지로 RSI가 31.5, CCI가 마이너스 134.46,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8.32%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10월 13일 9월 CPI 발표가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9월 CPI 발표 전까지는 박스권이나 점진적 하락 장세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불타기,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증시가 오를 때는 성급한 불타기를 하지 않는 게 좋고 현재 현금 비중 20-30% 이상 여전히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 CPI가 발표되는 10월 13일 전후로 해서 앞으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9월 CPI와 관련돼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9월 CPI가 낮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베어마켓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